자, 이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는 그 TAT 2급 시험에도 엄청 잘 나와요. TAT 2급 시험에는 엄청 잘 나오기 때문에 전산세무 2급에는 겨우 3점인데 TAT 2급 시험에서는 그 제가 설명드린 작업을 전부 다 하기 때문에 8점짜리를 한 세트로 내요. 8점이면 작은 점수가 아니죠. 근데 TAT 2급은 부가가치세 문제를 부속 서류랑 전표 입력부터 부속 서류까지 전부 다 시켜서 8점짜리 3개를 내요. 그럼 그 중에 자주 등장하는 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세트를 알려드릴 거고, 전산세무 2급에서는 이 서식만 작성시키기 때문에 매우 쉽게 나와요. 3점짜리니까 뭘 어렵게 하겠어, 그죠? 자, 그럼 이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는 얘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 임대업 관련 과세 표준을 신고하는 서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나중에 실무에 갔을 때 부동산 임대업 하는 회사는 안 갈 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난 필요 없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막상 회사에 가보시면 이 건물이 우리 회사 건물이에요. 그런데 전층을 다 안 쓰고 몇 층은 다른 회사가 들어와 있으면 세를 내고 있죠. 그럼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 부동산 임대업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마다 얘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시무에서 만나는 서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자, 얘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과세 표준을 보면, 그럼 과세 표준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월세. 여러분 사무실에 그 회사 다녔을 때 그 건물이 여러분 회사 건물이 아니었으면 월세 세금계산서 날라오고 하는 거 본 적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월세는 세금계산서, 왜냐면 부동산 임대는 과세적 거래잖아요. 그래서 건물주가 세금계산서를 청구서의 역할을 해서 청구해가지고 날려요. 너 낼 때 됐다, 이런 의미로. 그럼 그 세금계산서에 적혀있는 게 과세표준이잖아, 월세가. 그죠? 그럼 그 월세의 10% 부담스럽게 느낄 필요 있나요? 예를 들어 월세 500이다. 그럼 550 줘요. 그 50만 원 안 내게 해달라고 징징 거릴 필요 있나요? 없죠? 우리 사무실 과세 사업자니까 얘는 돌려받으면 되는 거잖아. 면세 사업자는 징징거리면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과세 사업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모르시는 분은 550 낸다 이런 생각하고 그런 실수를 좀 범해요. 자, 그럼 월세 과세 표준인데 월세도 신고하는 거예요, 이번 신고 기간 동안에. 그런데 이때만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세 표준으로 같이 신고하는 거예요. 이걸 신고서에 제출 안 하면 이 월세부터 간주 임대료 전부 다 3개월 동안 거 합쳐가지고 1%의 가산세가 나와요. 그래서 꼭 부가세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해야 되는 서식이에요. 그럼 이 간주 임대료는 월세가 임대료잖아. 얘가 정상적인 그냥 임대료죠. 그런데 간주 임대료는 임대료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임대료로 간주하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보증금의 이자. 그래서 자, 이 간주 임대료는 임대료 계산은 보증금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 곱하기 (365분의) 보유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는 거예요. 3개월마다 신고해야 되는데 2달 가지고 있었으면 뭐 약 60일 정도치, 3달 다 가지고 있었으면 90일 정도치. 이걸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365일이죠 올해는. 4의 배수해가 366일이잖아. 29일이 있어서. 그래요. 올림픽 열릴 때마다 그랬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간주 임대료를 언제 이 간주 임대료의 공급 시기를 하냐면, 이 간주 임대료의 공급 시기는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이 간주 임대료의 공급 시기예요. 간주 임대료. 그럼 이 날짜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3월 31일, 6월 30일, 그리고 9월 30일, 12월 31일, 이 날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매출로 봐서 매출세액을 가지고 오라는 건데, 이 임대료를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임대료 있으니까 과세표준이라는 건 이거의 10%인 간주 임대료의 10%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매출세액으로 봐서. 근데 이걸 그 누구한테 증빙을 줄 수 있나요? 증빙 줄 사람 있나? 없죠? 내가 보증금 가지고 있는데 이자만큼 임대료 받았다고 우기는 거잖아, 세법이. 그런데 10% 가지고 오라는 과세 거래로 보기 때문에 이거의 과세 유형은 14건별이 되는 거예요. 14건별에 이것들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간주 임대료는 간주 임대료는 과거에는 원래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부담을 해요. 건물주가 부담을 하는데, 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면 세입자가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저희가 돈이 없어서 보증금 이르게 월세 500만 원 하는데, 나중에 우리 돈이 좀 생기면 보증금 높이고 월세를 좀 낮춥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곳들 있죠. 그럼 건물주 입장에서는, 자, 예를 들어서 1억에 500만 원일 때는 550만 원 받아서 월세는 50만 원 세무서에 내고 1억에 대한 간주 임대료만 부담을 하면 됐는데, 그런데 2억에 예를 들어 300으로 내렸어요. 그러면 330만 원 받아서 30만 원 세무서에 내면 되는데, 간주 임대료가 2억에 대한 게 나오니까 2배로 늘어나게 되죠. 그럼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이제 특약을 거는 경우가 많아요. 간주 임대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 곳들이, 상가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강남은 수두둑해요. 특약사항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어요. 자, 그럼 이 간주 임대료는 자, 간주 임대료의 10%를 내라는 거죠. 10%의 회계처리 개정 과목은 세금과 공과 800번대로 처리할 거예요. 그런데 이건 부담하는 자가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신고는 무조건 임대인이 하는 거고, 근데 간주 임대료는 세금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죠? 이건 부담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를 보면, 첫 번째 임대인 회계 처리에서 첫 번째, 임대인이 간주 임대료 부담을 한다라고 하면 이 임대인은 이 간주 임대료의 10%만큼 매출세액이 늘어나게 되겠죠. 매출세액의 개정 과목이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그럼 부가세 예수금만큼 늘어날 거고, 그리고 임대인이 부담하니까 세금과 공과 800번대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임차인이 부담을 하면
임대인이 신고는 하니까 임대인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부가세 예수금으로 매출세액을 두지만 하지만 임차인이 부담하면 임대인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받는 회계 처리만 하지 비용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건 내가 지금 임대인의 입장이죠.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차변에는 돈 받는 것만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임대인의 회계 처리예요. 임대인이 자기가 부담하면 세금과 원가라고 쓰는 거고 세입자가 부담하면 그냥 간주 임대료 받는 것만 쓰는 거지 세금과 원가라고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자 이건 우리 일반 전표 회계일급에 나올 건데 임차인이 회계 처리는 임차인은 자기가 부담할 때만 회계 처리할 거예요. 부담하는 거 아니면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럼 임차인은 예를 들어 보통 예금에서 간주 임대료를 주면 차변에 임차인이 부담했으니까 부담한 임차인이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임차인이 부담하는 자가 이걸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 게 지금 이야기예요. 얘는 임차인이 세금과 공과 일반 전표에 나와요. 간주 임대료 얼마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다 나오면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면 돼요. 일반 전표에서. 그럼 내가 임차인의 입장으로 일반 전표에 나올 수 있는 거고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는 우리가 임대인의 입장으로 오는 거이기 때문에 회계 처리한다면 매출세액에 얘가 들어가야 되겠죠. 얘가 지금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몇 번 칸에 들어가냐면 과세거래인데 징빙이 없다. 과세거래인데 징빙이 없다. 4번 칸에 오잖아요. 4번 칸에 들어가라고 14건별을 하는 거죠. 여기. 그럼 예를 들어 간주 임대료가 10만 원이라면 만 원만큼 늘어나잖아요. 매출세액이. 그죠? 그럼 이 만 원만큼을 회계 처리한다 그거예요. 매출세액이 늘어나니까. 이 금액만큼. 자,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얘는 참고지만 실무든 뭐든 자,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실 게 자, 매출세액하고 매출세액 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라고 적혀 있는 건데 얘는 장부의 부가세 예수금하고 얘네들은 무조건 일치해야 돼요. 또 공제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신고서 나의 금액은 장부 부가세 대급금하고 무조건 일치해야 돼요. 얘 일치 안 하면 장부나 신고서나 둘 중 한 개는 틀린 거예요. 동그라미 가하고 부가세 예수금하고 동그라미 나하고 부가세 대급금의 금액은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 동그라미가. 그럼 여기에 금액이 늘어나면 장부에 부가세 예수금 붙이니까 대변에 늘어나고 얘가 줄어들면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써서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장부하고 신고서하고 똑같이. 그죠? 그럼 반대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나가 늘어나면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늘어나야 되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줄어들면 나가 줄어들면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에 써서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부가세 예수금 증감시킬 거고 얘가 부가세 대급금 증감시키는 회계 처리가 함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출세액이 줄었다고 해서 부가세 대급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이 줄었다고 해서 공제되는 게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 늘렸다 줄였다.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 늘렸다 줄였다. 그게 지금 이야기예요. 그럼 방금 제가 간주 임대료 만 원만큼 늘어났잖아. 가가 늘어났죠? 간주 임대료의 10% 늘어났죠? 이 10% 금액을 대면에 임대인은 써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임대인에 신고할 거니까. 자, 그럼 얘 지금 과세유형은 14건별이면 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4번 칸에 금액이 같이 조정되게 되겠죠. 4번 칸에 써야 된다 기억해 두세요. 거기까지 쓰라고도 시키니까 한 번씩. 자, 지금 제가 말한 게 엄청 긴 거지. 실질적으로 엄청 쉬워요. 너무 쉬워가지고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는 친절한 컴퓨터 C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냥 보증금, 임대 기간 쓰면 알아서 이번 신고 기간에 그럼 간주 임대료가 얼마예요? 라고 나오고 이자율도 바꿔주면 그에 맞춰서 다 계산해줘요. 얼마나 좋으네요. 그죠? 그래서 자, 교재 426페이지로 갑시다. 다음 페이지. 자, 다음 자료를 입력하여 일기 확정분 부동산 임대 공고가입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계산된 간주 임대료를 전표에 입력하여 부가지 신고서에 반영하며 정기예금 이자율은 1.2%를 적용한다. 간주 임대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정기예금 이자율 1.2% 내려가 있죠? 그럼 지금 3005번으로 회사 바꾸셨죠? 3005번 오른쪽 회사 버튼 누르시고 그럼 지금 문제에서 시킨 거는 일기 확정분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 작성하고 그리고 계산된 간주 임대료를 전표에 입력하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라고 적혀 있죠. 그죠? 그리고 간주 임대료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내가 임대인인 거예요. 임대인이 얘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담하는 거니까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임대 현황이 적혀 있는데 자, 여러분들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 클릭하시고 그냥 보고 쓰는 거예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 클릭하고 자, 지금 일기 확정이죠. 4월부터 6월. 자, 메뉴 설명 안 하고 하나만 입력해 보면 금방 아니까 바로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첫 번째 801번 F2번 눌러서 이즈 디자인. 동은 1동 지하 1층 B02로. 책에 적혀 있는 거 보고 쓴 거예요. 자, 면적은 100제곱미터고 용도는 공장. 임대 기간은 2020년 6월 15일부터 2022년 6월 14일. 그랬더니 컴퓨터가 이 기간 중에서 지금 올해 경과된 기간이 91일이라고 딱 계산해줬죠. 컴퓨터가 날짜 다 계산할 거라 그랬잖아. 이번 신고 기간에 속한 보유일수가 나온 거예요. 보증금은 3천만원, 월세는 20만원, 세 달이니까 60옆에 뜬 거고 관리비 10만원. 엔터 쳐서 다음 줄로 내려오면 입력 끝난 거예요. 제가 엄청 쉽다 그랬잖아요. 보고 쓰는 거죠. 그랬더니 컴퓨터가 보증금의 정기예금 이자율 1.2%로 잘 잡혀 있네요. 만약에 정기예금 이자율 1.2% 틀리면 여기 위에 보시면 이자율이라고 있죠. 여기 이자율. 얘 클릭해서 이자율 바꾸면 돼요. 이자율을 바꾸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 보증금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365분의 90일 계산하니까 간주임대료가 이 금액이라고 계산해 준 거예요. 간단하죠? 그럼 지금 이 3개월 동안 월세 60만원, 관리비 총 30만원, 간주임대료에서 과세표준이 98만 9,753원이라고 컴퓨터 계산한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거 입력만 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죠. 기간하고 보증금하고 월세만 정확하게 잘 써주면 돼요. 자, 그럼 아래 이제 국가대표하고 하나당구장도 쓸게요. 자, 국가대표 1동 지상 1층
102로 60제곱미터 상가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0만원, 관리비 5만원. 다음 하나당구장 지상 2층 201호 160제곱미터 체육시설 입력하셨나요? 입력하셨죠? 자, 그럼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는 클릭할 때마다 바뀌죠. 이 거래처별의 소개 작은 개고 우리는 신고할 때는 전체를 가져갈 거니까 아래 전체 합계가 필요한 거예요. 전체 합계. 그럼 얘네들 전체의 월세가 240만 원이었고 전체 간주 임대료가 197,456원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과세 표준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 둘이 합친 게 이 금액이다라고 뜬 거예요. 옆에. 자, 그럼 월세는 세금계산서 다 발행한다면 자,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어서 좀 볼게요. 4월부터 6월이라고 들어가서 6월이라고 가서 월세를 반영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했다라고 하면 월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번 칸에 240만 원이라고 들어가겠죠. 과세 표준이니까 이 세율 곱할 대상 금액들인 거잖아. 그죠? 여기가 과세 표준이라 그랬죠. 그리고 간주 임대료는 증빙 없는 과세 거래니까 여기 4번 칸에 197,456원이 들어가겠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이 월세에 대해서는 사실 세금계산서 발행하면서 매매처 전표에 그 날짜에 썼겠죠. 그럼 간주 임대료는 안 썼을 거잖아.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이 간주 임대료를 지금 이 금액만큼 늘어난 거죠. 매출세 가가 부가세 예수금이 늘어난 게 매출세액이 늘어난 게 이 금액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 금액만큼만 회계 처리해 주는 거예요. 날짜 언제?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6월 30일 날. 그럼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경우 지금 하고 나서 한 방에 처리하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얘를 일반 전표에 6월 30일 날 차변에 세금과 공가 이 금액,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이 금액. 지금 늘어난 매출세액, 간주 임대료의 매출세액만큼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것도 이렇게 적었죠. 간주 임대료의 10%를 회계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라고. 간주 임대료의 10%라고 제가 쓴 이유가 지금 얘가 간주 임대료잖아. 이거의 10%를 내라는 거예요. 이자 다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 이자만큼 매출이니까 그거의 10%예요. 이해가셨나요? 여기 금액 늘어난 게 19,745원만 늘어난 거죠. 가에. 그래서 19,745원만 회계 처리해서 부가세 예수금 높여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담하니까 차변에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한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4번 칸에 들어가게 하고 이 금액이 일반 전표에 이 분계를 하게 했는데, 일반 전표로 남아있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사실 내가 저장 안 하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얘는 없어요. 여기에 항상 들어올 때마다 남도록 자동으로 4번 칸에 들어가도록 하려면 매일 매출 전표에 쓰는 게 좋겠죠. 매일 매출 전표에 써놓으면 얘 그냥 자동으로 계속 불러와지잖아. 그래서 매일 매출 전표에 쓸 거예요. 그럼 매일 매출 전표에 이 간주임들의 공급 시기가 이날이라고 했죠. 그러면 자, 우리 이제 매일 매출 전표로 가서 매일 매출 전표에서 분계가에 달 수 있잖아. 6월 30일 날, 자, 이 간주임대로 과세유형 뭐라고 할 거라 그랬죠? 14건별 해야 4번 칸에 넣을 거잖아. 부가가치세 신고서 몇 번 칸에 놓고 싶은지 생각해야지. 4번 칸에 넣어야 되죠. 그럼 14건별이고 간주임대료고, 그리고 간주임대료가 얼마예요? 이 금액이잖아. 이 금액이죠. 19만 7,456원. 그죠? 이 금액이고, 이 금액의 10%가 부가세 예수금이어야 되잖아. 설마 벌써 입력했나요? 벌써 입력하셨으면 아차 싶었을 거야. 왜냐면 얘는 공급 대가 쓰는 거라서 분리시켜버리죠. 그죠?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이렇게 해요. 그냥 위에 삭제 누르면 지워져요. 지워버리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형을 처음에 11번 매출과세로 잡아서 11번 간주 임대료 19만 7,456원 쓰면 옆에 나왔죠? 우리 세금은 반올림이라는 거 없어요. 절사예요, 무조건. 그리고 나서 얘를 14번으로 바꿔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얘가 그대로 10% 되어 있죠. 지금 위에 이것만 쓴 걸로 해서 부가가치 신고서 4번 칸은 들어갈 거잖아. 지금 내가 이걸 썼기 때문에 이제 새로 고침하면 자동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일단 얘는 해결했죠. 저 방금 F12만 눌러본 거예요. 그럼 위에만 쓰면 얘는 해결했잖아. 그죠? 그럼 이제 분계해줘야지. 우리 이 분계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분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만. 그럼 이 분계를 여기에서 한 번에 할 거면 분계 유형을 3번 혼합으로 하면 대변에 이 금액 들어왔네? 대변 됐죠? 그럼 제품 매출 있는 얘만 3번 차변으로 바꾸고, 안 지워지니까 3번 차변 바꾸고 세금과 공가 19,745원으로 바꾸면 얘 될 거잖아. 그럼 지금 이 분계가 여기 들어온 거죠. 같은 분계잖아. 그럼 회계 처리까지 여기서 다 끝나게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매입 TAT 2급 시험에 8점짜리 나오는 게 이거예요. 얘 작성하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얘 집어넣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도록 해서 저장하는 것까지가 한 세트예요. TAT 2급은. 그럼 얘 입력하는 거, 그리고 이 금액만 분계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분계되는 것, 이 부가가치세 늘어난 것만 회계 처리하는 거지 간주 임대료를 회계 처리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TAT
2급이 이런 거 시킨다는 거고, 전산 세무 2급은 얘 작성만 시켜요. 엄청 쉬워. 이것만 시키는데 이거 우리 처음 할 때 작성할 때 다들 궁금한 눈빛 없이 다들 입력 잘했어. 그게 전산 세무 2급이에요. 그래서 TAT 2급이 사람들이 제가 난이도 할 때 TAT 2급을 제일 어려워한다라고 했죠. 많이 시켜서 그런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질은 저는 좋은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만 작성할 줄 알아가지고 회사 가서 못 써먹어. 그죠? 자, 그럼 자, 이제 교재 얘는 끝났어요. 나가면서 이제 서식 작성한 건 나가면서 저장 누르세요. 시험 볼 때 보면 윽윽 소리 나는 게 저장 안 하고 닫은 사람들 윽윽 소리 나요. 그럼 뭘 잘못했는지 아는 사람은 옆에서 웃고 있어요, 시험 때.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428페이지에 죄송해요. 428페이지 가기 전에 얘가 이거 알려주니까 뭔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방금 우리 입력한 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면 방금 해서 그대로 있죠. 4월부터 6월까지 가면 자, 얘가 들어와 있죠. 그런데 과세표준 명세서에 가면 당연히 과세거래니까 과세표준에 있는데 여기에 안 들어와 있고 수익금액 제외에 들어가 있죠. 이 수익금액이라는 것 매출액이라고 표현했잖아. 앞에 제가 이런 표현 써줬죠. 수익금액이라는 거. 이거 우리 앞 시간인가 앞에 시간에 말했던 거죠. 그럼 수익금액 제외라는 게 뭐냐면 이 서식은 법인세나 소득세법상의 서식이에요. 근데 법인세하고 소득세는 그럼 어떤 거에 세금 부과하는 거죠? 벌어야 세금 부과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 간주임대료 이급의 번 돈인가요? 돈 번 것도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돈 벌었다 세금 내라고 하면 되나요? 아니죠. 그래서 과세표준에 들어와 있는데 돈 번 건 아니다라는 게 여기에요. 수익금액 제외. 수익금액 제외라는 건 돈 벌어서 세금 내야 될 대상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미 이해가시죠? 과세표준에 들어가 있지만 돈 벌어서 세금 내야 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자, 이건 100점짜리를 위해서 수익금액 제외 항목은 방금처럼 간주 임대료, 간주 공급, 그리고 고정자산 매각이 수익금액 제외예요. 내 가지고 있던 자동차 판 거 가지고 세금 내라고 하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벌었다고 해서 통째로 세금 내라. 1000만 원짜리 차를 1200만 원에 팔았어요. 200만 원 번 거지 1200만 원 있는 걸 벌었다고 보면 안 되겠죠?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간주 공급은 우리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제와 개인적 공급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죠. 개인적 공급도 14건별로 다 쓸 거거든. 그것도 수익금액 제외로 다 들어올 거예요. 100점짜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자, 이제 교재 428페이지 이거 하고 끝내면 딱 좋아요. 자, 컴퓨터 예산은 7700으로 다시 바꾸고, 위에 한미상사 바꾸시고, 자, 제1기 예정신고 기간 동안에 부동산 임대 현황이 아래와 같을 때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간주 임대료와 관련한 회계 처리를 3월 31일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방금 그거죠. 단 간주 임대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그럼 세금과 공가라고 처리하라는 거죠. 임차인이 부담하면 차변에 세금과 공가가 아니고 돈 받는 거 쓸 거고,
우리가 부담하니까 이자율은 1.2%다. 그럼 이제 여기에 변수를 두는 게 이거예요. 자, 일기 예정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인데 근데 봤더니 LG마트가 1월 31일 날까지가 임대기간이죠. 임대기간이죠. 그래서 아래에 당구장 표시에 얘가 보증금도 바뀌면서 계약 연장을 한 거예요. 계약 연장한 거예요. 그럼 보증금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이 보증금으로 또 계산이 돼야 되겠죠. 1월 달은 3천만 원으로 계산돼야 되고 2월, 3월 달은 3,500만 원으로 계산돼야 되잖아. 지금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에 신고하는 거니까 일기 예정이라서 그죠? 지금 제가 말이 많았어요. 그냥 컴퓨터 쓰면 알아서 계산해줘요. 그거. 자, 그럼 입력하는 방법 때문에 그러니까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 임명서에서 가서 자, 저는 엔터를 참 좋아해요. 1 엔터, 3 엔터. 딱 F2번 눌러서 만도 전기 선택하시고 1동 지상 1층 101호. 자, 입력할 때 저와 같이 갈게요. 면적 40제곱미터, 용도 점포, 계약기간 2019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자, 보증금 2천만원, 월세 30만원. 자, 여기까지 쓰셨나요? 쓰였으면 그냥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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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하니까 여기로 커서 오죠. 계속 엔터 치니까 여기로 커서가 왔죠? 그래야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제가 왜 그 말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F2번 누르고 이제 LG마트 1동 저기 자상 적어놨어. 지상 1 102호. 자, 그럼 면적은 60제곱미터고 용도는 점포. 자, 여기까지 하셨나요? 그럼 임대기간 2019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자, 여기까지 썼나요? 쓰였으면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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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했더니 얘가 위로 가죠. 계속 엔터를 쳐. 그죠? 그럼 여기로 안 가고 여기로 가면 갱신했나 보다. 왜 제가 계속 엔터 치라고 하냐면 마우스 쓰시는 분들 갱신 일자 안 써가지고 감점 받아요. 근데 엔터 치면 자동으로 다 들어가잖아. 그러면 끝나는 날만 쓰면 되죠. 아래 당구장 표시에 2023년 1월 31일이라고 쓰면 되잖아. 그죠? 그리고 보증금 3,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다. 그리고 이제 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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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 다음 줄로 내려오면 끝났구나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엔터 치라는 거예요. 계속 시험 때 마음 급해 그러면 놓쳐요. 갱신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니까 얘는 변수 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엔터 치면 엔터만 안 치면 돼요. K랩의 장점이에요. 스마트의 계약 갱신을 이렇게 안 쓰고 두 개 써요. 다음 저와 같이 할 거예요. 두 개 쓰기 때문에 이게 한 개에서 두 칸이 쓰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쓰면서 갱신일자 써야 되는데 안 써서 많이 틀려요 사람들. 자, 다음 이제 대우 컨설팅. 얘는 똑같으니까 또 지상 2 201 40제곱미터 사무실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 2,535만 원이다. 자, 끝났죠? 자, 1.2% 이거 항상 확인하세요. 적용 이자율. 문제에서 아무 말 없으면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이자율을 말하면 체크하라는 거예요. 문제에 아예 안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다르면 여기 이자율 눌러서 변경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 간주 임대료를 보세요. 이 간주 임대료가 이자율을 2.6%라고 하면 얘가 바뀐단 말이야. 금액이 틀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금액들이 다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자율을 알려주면 그 맞춰서 꼭 확인하시고, 안 알려주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금액 23만 1,615원을 일단은 저장해 둘게요.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 가서 문제에서 3월 31일 날 하라는 말이 없어도 예정 신고 기간이나 과세 기간 종료일 날 하는 거예요. 알아서 그날 가야 되는 거예요. 월세는 3월 10일이라 하더라도 간주 임대료는 3월 31일 날 써야 돼요. 아시겠죠? 자, 14건별이고, 죄송해요. 난 11번으로 갔다 갈게요. 간주 임대료 23만 1,615원 쓰고, 다시 얘는 꼭 14번으로 바꿔 넣어야 4번 칸에, 부가신고 4번 칸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분계는 혼합. 자, 여기에서는 대변을 차변 바꾸고, 우리가 부담하면 세금과 공가, 금액은 부가가치세로 변경.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회계 처리는 부가가치세의 10%만 하는 거고, 그래서 제품 매출을 세금과 공가로 바꾸거나 아니면 돈 받는 걸로 쓸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죠? 재밌죠? 내일이 막 기대되고 기다리시지 않나요? 내일 얼마나 재밌는 거 같지? 교재 봐봐. 제가 지나가면서 말했던 의제 매입세, 이런 애도 있어. 매입세가 없는 데 있다고 해. 막 이런 것들 볼 생각에 설레서 잠이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죠? 자, 지금 이거에 대해서 부동산 임대 공고가 임명서에서는 우리 뒤에 기출 문제 있는 건데 저와 같이 두 개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서, 내일은 이 서식 하나씩 꺾어가는 것처럼 가니까 생각보다 재밌어요. 그래서 내일 어떤 내용 할 건지 이제 느낌 오시죠? 자, 메인 매출 전표는 여러분들이 직접 자기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연습을 해주세요.